안녕하세요. 저는 딸기만두 딸입니다. 오늘 엄마가 읽을 책은 내 마음 다치지 않게. 작가 설레다. 본명 최민정. 그림 설레다. 출판사 RHK입니다. 낭독을 허락해 주신 설레다 작가님 고맙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딸과 함께 책 읽는 엄마 딸기만두입니다. 아이가 소개해준 내 마음 다치지 않게는 설레다라는 필명으로 활동하고 계신 작가 최민정님의 그림 에세이입니다. 괜찮은 척하지만 괜찮지 않았던 우리의 마음을 일러스트를 함께해서 잘 쓰신 책입니다. 내 마음이면서도 내 마음의 문을 닫았던, 알면서도 모른 척했던 마음의 소리들을 글과 그림으로 쓰셨습니다. 그림 속에 또 다른 표현이 숨어 있어 감동까지 주었습니다. 주인공인 짝재기 귀를 가진 설토라는 이름을 가진 토끼를 통해 다양한 마음 표현을 해주셨고요. 일러스트레이터이면서 미술 심리치료사라는 설레다 작가님은 2008년부터 책, 사보, 웹, 잡지 등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작품으로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버텨내요, 좋은 일 투성이, 설레다 설레다 설레다, 내 마음도 모르면서, 그까지 사람, 그래도 사람, 그리고 오늘 읽을 내 마음 다치지 않게까지, 그리고 라인 드로잉 전시도 간간히 하신다고 합니다. 이 책은 작가 스스로에게 하는 질문과 답 같지만 우리 모두에게 하는 질문과 답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 마음을 바라보는 삶 속에서 오늘도 최선을 다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설레다 작가님의 그림과 필력에 매료되어서 조만간 작가님의 책을 다 읽게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작가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책 소개를 잠깐 하자면 8파트로 나눠져 있고요. 소 제목만 봐도 궁금증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몇 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은 커피를 좋아하나 봅니다. 책 표지마다 설토와 항상 커피가 있습니다. 들으시는 여러분도 향기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 다치지 않게. 야트막하게 찰랑거리는 외로움. 누구나 외롭다. 세상이 잠들 시간이 되면 외로움은 그제서야 슬그머니 잠에서 깨어납니다. 어두운 방 안, 피곤에 쩔은 몸을 펴고 누워도 외로움에 흔들린 마음 때문에 좀처럼 잠이 오지 않는 밤. 아무 생각 없이 머리맡에 있는 핸드폰을 열어보곤 합니다. 메신저에 지난 대화 목록을 다시 읽어보거나 등록된 사람들을 훑어보기도 하겠죠. 메신저의 짤막한 소개란에는 대부분 자신에 대한 이야기로 채워져 있을 겁니다. 재미난 말, 명언, 결심도 있겠지만 때로는 아픈 말이 적혀 있기도 합니다.
내게 상처 준 사람에 대한 저주, 우울한 마음을 에둘러 적어둔 말, 떠나고 싶다거나 다 필요 없다거나 사라져버리고 싶다는 말들, 찬찬히 읽다 보니 아까 느꼈던 나의 외로움만큼이나 그들의 외로움이 느껴집니다. 어쩌면 그들도 지금 나처럼 어두운 방 안에서 핸드폰을 바라보며 자신의 외로움을 마주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뚝뚝뚝. 언제부터였을까요? 전화번호 목록을 훑어보며 전화를 걸 누군가를 찾는 일이 줄어들고 뚝뚝한 수신호를 들으며 상대방의 목소리를 기다리는 일도 드물어졌습니다. 그리운 이와의 통화 기능을 잃어가는 전화기를 보며 통화 버튼 대신 그리움만 연신 눌러대게 되었죠. 지구 반대편에 있는 지인의 소소한 일상까지도 쉽게 공유할 수 있는 요즘입니다만 어쩐지 직접 목소리를 들으며 마음을 전하는 것만은 점점 어색해지는 듯 합니다. 그립다. 보고 싶다. 때로는 사랑한다는 말보다 더 어려운 말이지만 그래도 꼭 해야 하는 고백입니다. 지금 생각난 사람에게 전화를 해보세요. 애꿎은 날씨 이야기로 시작을 해도 좋고 밥은 먹었느냐는 인사를 서너 번씩 반복해도 좋습니다. 그러다 보고 싶다를 하는 말 한번 툭 던져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 내 마음에 넘치는 이 그리움을 그 한마디에 가득 담아 전해본다면 상대방도 그렇다고 고백해올지도 모릅니다. 허전하다. 어느 날 갑자기 가슴에 커다란 구멍이 뻥 하고 생겨버린 날이 있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마음이 헛헛한 날, 그런 날에는 유독 사람이 고프지요. 그렇다고 누굴 만나면 좋을지 떠오르는 사람도 딱히 없고 또 누군가를 만난다고 해도 이 공허한 마음의 공백이 채워질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 날엔 만날 사람을 애써 찾으려는 노력이 오히려 마음을 더 서늘하게 만드는 일처럼 느껴집니다. 외롭진 않지만 어딘가 허전하고 아픈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멀쩡하지도 않은 것 같고 누군가가 필요한 것 같으면서도 기대어 의지하고픈 마음은 아닌 듯한,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 상태. 허전함이라는 것은 참 묘한 감정이더군요. 좋아하는 영화를 보면 괜찮아질 거야.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나아지겠지? 아, 모르겠다. 한숨 자고 나면 나아지지 않을까? 허전함을 견딜 수 없어서 마음속으로 뭐든 넣어보곤 합니다. 그러면 왠지 채워질 것 같거든요. 팽팽그려진 내 마음을 말이죠. 내려와. 안진뱅이 의자가 점점 길어지더니 다른 사람들이 올라올 수 없는 높이에 나를 올려놓고는 줄어들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내버려두면 어련히 알아서 한다고. 중간에 내려올 수도 있었지만 무슨 마음이었는지 혼자 있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을 했었죠. 망설이다가 시간은 흐르고 이제는 외로움이 싫어서 내려가 볼까 했는데 아뿔싸 너무 높은 곳에 홀로 있었네요. 주저하는 사이 시간은 또 흐르고 이제는 외로움을 피해 내려가고 싶은 마음보다 내려가는 것 자체가 무서워져 버렸습니다. 나를 지켜보는 사람들 중 누구 하나 손을 내밀어주는 이가 없으니까요. 누구든 좋으니 내려와도 좋아 라는 말만 해준다면 이젠 뛰어내릴 생각도 있는데 말이죠. 나를 이 의자에 앉게 한 사람이라도 괜찮으니 말입니다. 고립. 사람들 사이에서 느끼는 외로움은 그들로부터 전해지는 소외감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 사이에 우두커니 홀로 남겨지는 감정이죠. 저들과 친해지고 싶지만 말문을 트기엔 쑥스럽고 딱히 건넬 말도 생각나지 않아 겉돌다 보니 혼자 남겨지게 되는 경우. 그럴 때의 외로움은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면 쉽게 사라지곤 합니다. 소외로 생긴 외로움이니 보듬어주는 것이 해결책인 셈이죠. 그렇지만 세상에 어디 그런 외로움만 있던가요? 그들로부터 소외되기 전 난 외로움이 좋아 하며 스스로가 홀로됨을 자처할 때도 있습니다. 처음엔 보란듯이 조금씩 울타리를 만들다가 의도하지 않게 갇혀버리는 경우 종종 있죠. 그럴 땐 당황하지 말고 그 울타리 안에서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울타리에서 어떻게 나오냐고요? 뭔가 대단한 결심이나 엄청난 계기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겠지만 그저 웅크렸던 몸을 쭉 펴고 몸에 묻은 먼지를 탈탈 털어낸 후 담 넘듯 훌쩍 뛰어넘으면 됩니다. 너무 쉽게 나올 수 있다 보니 쑥스럽고 민망해서 나오지 않으려는 경우도 있겠지만 계속 그 안에서 살 순 없잖아요. 내가 만든 외로움이라는 담벼락은 그래도 누군가에게 내가 언뜻 보일 정도의 높이로만 존재합니다. 그러니 될까 말까 생각하지 말고 이제 그만 밖으로 나오세요. 기다리고 있다. 살면서 매 순간 행복할 수만은 없습니다. 늘 평화롭고 아늑하고 따뜻하기만 하면 참 좋을 텐데 이따금 사막처럼 숨막히게 뜨거운 모래바람이 불기도 하고 눈도 못 뜰 만큼 거친 폭풍우가 쏟아지기도 하죠. 나를 포근하게 감싸주는 기억이 함께하기도 하지만 도망치고 싶은 기억이 나를 괴롭히기도 하는 곳.
바로 내 마음속입니다. 그 안에 끝이 어딘지 모를 벽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 내가 기다리는 누군가가 있죠. 그게 누구인지는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누구에겐 연인, 누구에겐 가족, 친구, 꿈, 목표. 다양한 것들이 있겠지만 벽 너머에 있는 것이 무엇이든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만은 같겠죠. 그 간절함의 시간이 쌓일수록 꿈쩍도 하지 않을 것 같던 벽도 점점 허물어져 갑니다. 아직은 작은 틈새일 뿐이지만 점점 크게 무너져 언젠가는 그토록 바라던 이 벽 너머에 무언가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때까지 간절한 그 마음 부디 차곡차곡 잘 쌓아가며 기다려주세요. 애정 결핍. 사랑을 시작하면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는 정도에 따라 어느 한쪽이 주도권을 갖는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 이는 권력과 비슷한 모양새를 갖게 되고 더 사랑하는 쪽이 덜 사랑하는 쪽에게 끊임없이 마음을 내어주는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일만큼의 사랑을 받고 다시 일만큼의 사랑을 내어줄 정도는 아니어도 관계를 유지하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하죠. 상대가 준 마음을 소중하게 간직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이전에 마음을 잘 받을 준비도 되어 있어야 합니다. 둘 다 갖추지 않은 사람이 운 좋게도 누군가의 사랑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충분히 사랑받고 있음에도 그것을 잘 간수하지 못해서 소중히 보관하지도 못하고 받아도 채워지지 않는 마음 때문에 계속 상대방에게 애정을 갈구하게 됩니다. 그렇게 반복하다 보면 결국 서로가 지쳐버리기 마련이죠. 그때에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충분히 상대방의 마음을 받았음에도 마음이 텅 비어있다고 느낀다면 나는 상대방에게 받은 애정을 잘 간직하고 있는지 말이에요. 찰랑찰랑 콸콸콸.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는 말이 있죠. 우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서서히 젖어들어 어느 순간 익사하게 되는 경우도 덜어 있죠. 그러나 우울을 마음의 감기 정도로 치부해 가볍게 넘겨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분이나 마음은 살뜰하게 챙기면서 자신에 대해서는 무모하리만큼 무관심하게 대하곤 하죠. 그러는 사이 점점 우울은 내 발목을 적시기 시작하고 허리춤으로, 목으로, 결국엔 내 키보다 높은 곳까지 올라가 나를 삼켜버립니다. 이런 상태까지 가지 않기 위한 방법이 두 가지 있죠.
자기애를 갖는 것, 그리고 우울함이 차올랐을 때 제때 버리는 것. 내 마음은 내가 보살펴야 합니다. 그렇게만 해준다면 자신에 대한 무심함으로 익사하는 일은 막을 수 있겠죠. 자각. 한 군부대가 수장의 주의에 따라 산을 열심히 오릅니다. 힘겹게 꼭대기에 다다랐을 때 수장이 하는 말, 이 산이 아닌가벼. 그리고는 어떻게 했을까요? 미련 없이 다른 산으로 열심히 행군했죠. 이처럼 마음을 다해 무언가를 해오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이 일이 이 길이 아니면 어쩌지? 라는 생각이 든 적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생각만으로도 온몸에 기운이 빠지고 정신마저 아득해지지 않던가요? 만약 좋아하던 일이었다면 그 마음조차 식어버릴 만큼 허탈해지고 말입니다. 무엇보다 열심히 해온 일인데 내 선택이 정답이라는 확신까지 했던 일인데 그 확신이 착각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그 자체로 두려움을 갖기에 충분하죠. 한번 그렇게 되면 그 생각이 계속 내 발목을 붙잡을 테니 모른 척하고 가던 길을 계속 가기도 어렵습니다. 당장 또 다른 길을 찾아야 할지, 여기가 끝은 아닌지, 이런저런 걱정이 앞서겠지만 일단 이 생각도 정답이 아닐지 모른다는 생각의 브레이크가 필요합니다. 설마 아니야 하면서 고개 돌리지 말고요. 생각해보면 걱정과 달리 무엇을 그만두거나 완전히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결정보다 가던 길을 수정하고 생각을 가다듬는 정비의 단계를 맞이할 확률이 더 높죠. 특히 마음을 많이 쏟았던 일이라면 더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했던 선택과 내가 가는 그 길에 왠지 모를 의심과 불안이 스멀스멀 생기고 있나요? 그렇다면 가던 길을 멈추고 찬찬히 둘러보세요. 나의 선택과 걸어온 그 길, 그리고 그에 대한 내 마음을 상처 주는 법을 아는 사이. 그게 뭔데? 얼굴에 입이 하나, 귀가 두 개인 이유는 내 말은 적게 하고 상대의 말을 더 귀담아 들으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누군지는 몰라도 정말 해석을 잘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말하기와 듣기의 균형을 그 정도로 잡는다면 누구는 듣기만 하고 누구는 말하기만 한다는 불평도 많이 줄어들겠죠? 소통의 기본은 대화에 있습니다. 대화는 말하기와 듣기가 적절히 잘 배합되어야 합니다.
그 두 가지가 적절하게 섞이지 않으면 불균형이 일어나고 결국 소통에 장애가 생깁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자기 말만 하고 귀를 닫아버리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더욱이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러면 정말 난감하죠. 공감을 통해 위로의 창구가 되어야 할 대화가 짜증스러워지는 지름길. 바로 내 말 안 듣고 내 말만 하기이지 않을까요? 내가 한마디 하고 싶으면 상대의 두 마디를 먼저 들어주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 대화가 자연스럽게 소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처음엔 상대보다 한마디라도 더 하고 싶어서 입이 간질간질 할지도 모르지만 이렇게 대화를 계속 시도하다 보면 적어도 입만 있고 귀 없는 사람은 되지 않을 거예요. 내 마음 다치지 않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낭독을 허락해 주신 작가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좋은 시간이었길 바라고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